자, 우리 숙제한 거 질문 받기 전에 정비례, 반비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26쪽부터 질문 받을게요. y는 x분의 a. 정비례부터 할 거야. 정비례는 y는 ax가 바로 생각이 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게 정비례를 나타내는 식의 형태고. 자, 그리고 정비례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라 했죠?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 맞아요. 그리고 정비례는 x 값이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y 값 정비례인데? 정비례는 y 값도 2배, 3배, 4배 늘어나는 게 정비례고, 식으로는 y는 ax, 그래프의 모양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치? 네. 같이 쭉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에 a 값에 따라서 이제 뭐가 바뀌더라? 부호. 그러니까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죠, 그죠? 그래프의 방향이 바뀌는데 a의 부호에 따라서 자, 요렇게 가는 그래프는 a가 어떨 때? a가 양수일 때죠, 그죠? a가 양수일 때 요런 그래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그래프는 a가 음수일 때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a가 양수일 때 요 직선을 무슨 방향이라 그래요? 오른쪽 위라 그러죠. 오른쪽 위 방향으로 향하고요. 그러면 어느 사분면을 지나가게 된다?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게 되죠. 그죠? 은호야, 그리고 오른쪽 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오른쪽이 무슨 뜻이죠? 오른쪽? 누가? 오른쪽이라는 방향 자체가 지우야, 누가? x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오른쪽이라는 방향 자체가 x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럼 위라는 방향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 y도 증가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위라는 방향을 보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같이 생각이 나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초록색 그래프 얘는 태거나 어느 방향?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고요. 은호야, 그럼 어느 사분면을 지나갈까? 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고,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라는 방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네, 그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은호야? x가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아까도 오른쪽이고 지금도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은 똑같아.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까지는 똑같아. 근데 뭐가 바뀌어? 그렇지. 아래로 가는 거니까 y가 감소한다 라고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라는 방향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거 있었죠? 뭐더라? a의 절대값이 y축에 더. 뭐 할수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그치? y축에 가깝다는 것은 경사가 높다 이런 뜻이었죠. 그죠? 경사가 높다. 이게 정비례 그래프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비례 그래프로 가서, 일단 반비례라고 하는 것은 x가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y가 어떻게 되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뭐 피자를 이렇게 쪼개서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반비례의 상황이면 태거나 어떤 식이 성립하죠? 어떤 모양의 관계식이? y는 x분의 a. 맞아요. 그래서 반비례다 하면은 이것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였지. 자, 그리고 아까 정비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잖아. 근데 반비례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생기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치? 원점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그치?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근데 여기서 이 말을 꼭 넣어줘야 돼. 한 쌍에, 그치? 그러니까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두 개가 세트잖아. 그래서 원점 대칭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뭐 이렇게 쓸게요. 요렇게.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것도 a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a 값이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도연아, 어떤 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랬지? 그렇지. 요렇게 그려지는 것이 A가 0보다 클 때의 그래프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분면은 정비례랑 반비례랑 어때? 똑같아. A가 0보다 클 때 1사분면, 3사분면 지나가는 거 똑같아. 그지? 그럼 당연히 요렇게 생기는 게 누구겠어 그러면? 요게 A가 0보다 작을 때겠죠?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 그래서 요거는 반비례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 부호에 따라서 지나가는 사분면만 좀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방향도 얘기하긴 했는데 반비례에서는 방향은 잘 안 물어보니까 중요한 건 사분면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반비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자주 마주쳤던 상황이 뭐냐면 y는 x분의 a라고 써있지만 요 모양을 어떻게 바꾸어 가지고 많이 사용했죠? X, Y는 A. 맞아. 양변에 x를 곱해버려가지고 x 곱하기 y는 a 모양으로 바꿔서 많이 사용했어. 그리고 자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에서 내가 요런 식으로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무조건 뭐가 된다 그랬더라? 만약에 요 녀석을 그렸다면 그쵸, A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직사각형을 요렇게 그려도 A고요. A. 요렇게 그려도 뭐야? 요렇게 그려도 A고요. 요렇게 그려도 뭐야? A. 요렇게 그려도 A고 똑같이 계속 A가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요게 반비례 그래프가 갖는 특징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비례에서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웠잖아. 네. 반비례에서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땠지? 원점으로부터 라고 말해도 되지만 좌표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좌표축은 누구랑 누굴 말해? X축, Y축, 그지? X축, Y축으로부터 어떻게 돼? 멀어지는 거야, 그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점점 약간 좀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그래프보다 더 뚱뚱해지면은 약간 이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지나가는 게 조금 더 A의 절대값이 커진 거예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좌표축에서 멀어진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6쪽부터 질문 한번 받아볼게. 126쪽에 선생님. 예 10번이에요. 10번에요. 5번 맞아요? 맞습니다. 5번. 자, 126쪽에 또 질문 있어요? 12번에 4번 맞습니다. 지원이 질문 없어? 그러면은 127쪽 14? 13이요? 16번? 그래요. 14, 16, 18. 자, 일단 14번은 우리가 한눈에 봐도 주나 무슨 그래프야? 반비례지, 그치? 그럼 반비례라는 말이 생각났으면 어떤 식을 쓰랬지? y는 뭐라고? x분의 a라는 식을 일단 써야지. 자, 근데 그 반비례 그래프 위에 지금 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 a라는 점도 요 그래프 위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점도 이 그래프 위에 있잖아. 근데 요 점의 좌표는 정확히 나와 있네. 이거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점은 Y좌표는 4라고 나와 있지만 X좌표가 얼마인지 안 나왔죠. 그럼 우리 X좌표를 뭐 하나 잡자. 알파벳으로 하나 잡자. 뭘로 잡을까? G. 그래, G로 잡자요. G. 자, 그럼 이거를 G로 잡으면 A라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되주나? 맞아요. G,4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반비례 식에다가 요 점 두 점 다 뭐 할 수 있어? 대입을 할 수 있어. 근데 뭘 먼저 대입해야 될까? 그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얘를 먼저 대입해야 돼. 왜냐면 얘를 먼저 대입해야 여기서의 누구 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A. A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치? 주은이가 대입해봐. 자, 이거 대입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을 누구 자리에 넣어?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누구 자리에 넣어? Y 자리에. 불러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는
그렇지. 그럼 내가 A 값을 찾고 싶으니까 양변에 어떻게 할까? A를 찾고 싶으니까 이 식의 양변에다가 어떻게 해줄까? A 밑에 지금 얘가 붙어 있잖아. 이걸 없애야지 A 값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양변에 무슨 행동을 해줘야 돼? 맞아요. 마이너스 6을 양변에 곱해줘. 그럼 좌변이 뭐가 돼? 왼쪽 변. 12는 A가 되지, 그지? A 값이 그러니까 12라고 찾았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말했죠? A 값 찾으면은 다시 완성하라 그래서 요 반비례 식을 완성해라. 그래서 은호야, 얘를 뭐라고 지금 써놔야 돼요? 방금 찾았잖아 이거. x분의 12 이렇게 꼭 써야 돼. 이게 요 반비례식을 완성시킨 거야. 근데 그 y는 x분의 10이라는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몇 컴마 몇 도 올라가 있다? g, 4 g, 4 그치? 아까 주은이가 잡은 건 g, 4 그럼 g, 4를 또 이 식에다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 그래서 4는 g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g가 몇일까 주은아? 4는 너 안 보이지? 안경 어딨어? 꺼내서 써 안경은. 지금 없단 얘기? 아 진짜 너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앞에도 안 보는데 나이스. 자 이리 오세요. 아니 수업을 들으러 오는데 지금 앞에도 안 보이게 하고 오면 어떡해? 어? 아 빨리 와. 일로 와. 아니야 빨리 와. 우리 지훈이가 와야지 수업합니다. 빨리 오세요. 오지마. 내가 갈래요. 자 빨리 오세요. 너가 가. 자 도현아 G가 얼마야? 네? G가 얼마야? G가 3분의 1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야 12를 G로 나눠서 4 됐는데 3이잖아 3. 맞췄는데. 응? 3이야 3. G 3이야. 아 그만 떨어뜨려. 선생님. 아까부터 몇 번을 떨어뜨려. 여기까지 뭐지? G는 몇인지 못 구했거든요. 예. 근데요, 얘를요, 뭐지? 나누는 방법을 몰라서 거기서 끝내서. 여기서? 네. 이거 이런 거 만나면은 이거 뭐 굳이 방법을 모른다고 해도 얘들아 12를 G로 나눠서 4 됐잖아. 12를 얼마로 나눠야 4야? 3으로 나눠야 4지. 그치? 뭐 정식으로 풀려면 양변의 G를 곱하면 돼요. 양변의 G를 곱하면 여기가 4G가 되고 여기 G 곱하면 G가 사라지고 1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4로 어떻게? 4로 나눠. 이렇게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아무튼 X좌표는 3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6번으로 가면 16번이 사실 엄청 쉬운 문제야. 왜? 우리는 반비례 그래프에서 항상 넓이가 똑같다는 걸 알거든.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P에서부터 요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항상 요 식에서의 A잖아, A. 맞지? 근데 문제에서 이 노란 삼각형의 넓이가 9래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 얼마란 얘기야? 18이잖아, 18. 그럼 뭐야, A 값이? 18이야.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 그쵸? 자, 그래서 넓이가 항상 그 A 값이랑 똑같아요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답 18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문제지. 그림 하나에 정비례랑 반비례랑 같이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일단 가장 먼저 어느 점부터 구하라는 거냐면 여기 P부터 구하라는 거야. P. 왜냐면 P라는 점에 무슨 좌표를 알려줬으니까 Y좌표를 얼마라고 알려줬어? 9라고 알려줬지. 그지? 여기 9니까 P가 Y좌표가 9야. 그러면 우리가 P라는 점의 X좌표를 도연아 찾을 수 있을까? 네. 뭘 이용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X에다가 Y를 대입해가지고. 3분의 X가 아니라 마이너스 3X. 그지? Y는 마이너스 3X라는 정비례식에다가 정비례 요 점은
정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 그치? 둘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반비례 그래프는 아직 A 값을 모르죠. 그래서 자 정비례식에다가 자 요 정비례식에다가 y 자리에 9는 y 값이니까 y 자리에 9를 넣어. y 자리에 9를 넣으면 x가 몇일까를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에다가 x를 곱해서 9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x도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그러면 태건아 이 P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다? 좌표가 마이너스 자 태건아 만약에 y는 뭐 5x라는 식이 있다고 해봐. 자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만약에 이 식에서 x에 1 넣었어. 그럼 y 얼마 나와? 5 나오지. 그러면 거꾸로 자 거꾸로 y에 15를 넣었어. 그럼 x 얼마 나와? 3이요.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야. 지금은 y는 마이너스 3x라는 식이지. 근데 이 P점의 y좌표가 9지. 그 9, y에 9 넣었어. y에 9 넣으면 x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이 P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다? 마이너스 3,9인 거야. 근데 그 점이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도 있어.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3,9라는 점을 반비례식에다가도 대입할 수 있지, 그치? 주원아, 그럼 이 마이너스 3,9를 요 반비례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9는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a 값을 찾고 싶어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되고? 그렇지.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7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a 값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a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마이너스 27이 답이다. 이게 18번 문제였고요. 그럼 127쪽까지는 됐나요? 넘어갈게요. 128쪽, 129쪽에는 선생님 유제 4번이 답이 40.5가 1, 2, 3, 4. 유제 4번 답 40.5 맞습니다. 1, 2, 3, 4. 자, 그래요. 유제 1번부터 볼게요. y가 x에 반비례하고 그럼 시원아 어떻게 시작해? 뭐라고요? 맞아요. 반비례하고 그러면 반비례식을 쓰고 시작해야지, 그지? 요렇게 써야 됩니다, 그지? 근데 그 반비례 그래프가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 시원아? 그죠? x가 3일 때 y가 6입니다 했으니까 이거는 3,6이라는 점이거든요. 요 점을 지나가는 거야. 그럼 3,6을 여기다 뭐 할까? 대입해. 자, 대입하면은 아까처럼 써볼게요. y는 6은 하고 x자리에 3 들어가니까 3분의 a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럴 때는 은호야 양변에 어떻게 하자? a 찾고 싶으니까 그러면 좌변이 얼마가 되고 3 곱하니까 이쪽이 얼마가 돼? 18은 a 이렇게 되지, 그치? 자, a 값을 찾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완성시키는 거야. 여기 처음에 잡아놨던 요 반비례식을 완성시키는 거야. 뭐라고 써야 돼, 오늘? y는 x분의 18, 그쵸? 여기까지 딱 써놓으면 이것이 이제 이 문제에 등장하는 반비례식이고, 근데 이 식에서 y가 몇일 때? 6이 아니, y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잖아. 되거나 y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야. 아까 얘기했죠? 기계적으로 돼야 돼. y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y에다가 집중 안 해? 이거 다 했잖아. 그래서 지금 반비례식 완성시켰잖아. 마지막 질문이 y가 몇일 때라 그랬어? y가 마이너스 2. 그래, 그럼 y에다 얼마를 넣으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x가 얼마가 나오겠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거야. 얼마 넣어야 되겠어요, 여기다? 얼마 나오겠어요? y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가 얼마여야 할까? 맞아요. 마이너스 9가 돼야 돼. 그치?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9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x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마이너스 9가 그대로 답이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유제 2번으로 가서 유제 2번은 지우가 한번 해볼게요. 자, 유제 2번은 부피가 480 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10xy라고 했어. 지우야, 원래 직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구하니? 맞아, 가로, 세로 높이를 싹 다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10하고 x하고 y하고 싹 다 어떻게 하면? 싹 다 곱하면 그게 얼마랑 같아집니다? 그렇지. 일단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그죠? 이 문제를 읽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을 일단 써. 그런 다음에 이거를 y는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지. 태권이 맞았어 이거? 써. 연필 어딨어? 써. 자, y는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지원아, 이때는 양변을 어떻게 해야지 y는이 될까? 10xy가 480이잖아. 그러면 y만 딱 남아있게 하려면 양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y만 남아있게 하고 싶어. 누굴 없애야 돼? 10x를 없애야지. 근데 이 10x 어떻게 해야지 없앨 수 있어? 나눠야지. 다시 양변을 10x로 나눠요. 그쵸? 양변을 10x로 나눠요가 정답이야. 그러면 여기도 10x로 나누고 여기도 10x로 나눌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좌변은 이제 우리 생각대로 y만 남을 거고 우변을 뭐라고 쓸 수 있다? 10x분의 480이지. 근데 10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죠? 분자랑 약분할 수 있죠. 그죠? 분자랑 여기 공 하나 이렇게 떼버리면 되잖아. 그럼 뭐가 남아? 그렇지. x분의 48 이렇게 생기는 반비례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y는 x분의 48. 자, 근데 높이가 6이래. 높이가 아까 뭐였냐면 y였거든요. y. 그러니까 높이가 6이에요. 이 말은 y가 6이에요. 이런 말이니까. 자, 우리가 완성된 요 식에다가 어떻게 하자? y에 6을 집어넣으면 x가 몇 나올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y에 6 집어넣으면 얼마겠어? 이거 얼마 돼야 돼? 8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지 6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x 값은 8이 되겠죠? 그래서 8cm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y에 6을 넣어봤더니 x가 8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29쪽으로 가서 유제 3번 볼게요. 유제 3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 위에 점 P의 y좌표를 구하세요. 이것도 딱 그래프를 보자마자 이거는 은호야 무슨 그래프야? 반비례 그래프야. 그럼 딱 보자마자 우리가 어떤 식을 써야 돼? y는 x분의 a라는 식을 딱 써야 돼.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 위에 점이 두 개 있는데 요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니 은호야? 2 컴마 마이너스 2분의 7 그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P점이 있는데 P점은 지금 무슨 좌표만 말해줬어 은호야? P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면 Y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Y좌표를 우리 알파벳으로 하나 잡을게. 뭘로 잡을래? 아무거나. C로 잡을까? C. 자, 그러면 P점의 좌표를 몇 컴마 몇이라고 쓸 수 있니, 은호야? 마이너스 1 컴마 C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반비례 그래프,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식이 하나 있고 점이 두 개가 있지, 그지? 둘 다 뭐 할 수 있어? 둘 다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둘 다 대입할 수 있어. 근데 뭘 먼저 해야 돼? 요걸 먼저 해야 돼. 그치? 요걸 먼저 해야 A를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합시다. 요거 유나가 한번 불러볼까?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유나야? 마이너스 2분의 7은 2분의 1. 그치. 이거는 그냥 딱 봐도 A가 얼마인지 보이네. 그치? A가 얼마일 것 같아, 유나야? 7 마이너스 7. 그렇지. 이 분모가 똑같으니까 A가 마이너스 7이어야 되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았으면 꼭 어떻게 하라 그랬지, 유나야? 요 반비례를 완성시켜라. 그래서 뭐라고 써줘야 돼? y는 x분, 아니 y는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완성했어. 그럼 완성한 다음에 은호야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그렇지. 요 놈을 요 완성된 식에다가 뭐 한다? 대입한다. 그쵸? 그러면 y 자리에 c가 들어가니까 c는 마이너스 1분의 7 이렇게 되는데 또 마이너스 두 개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버려? 풀풀로 바뀌어버리겠지? 그럼 c는 그냥 몇이다? c는 7이다. 7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P점의 y좌표죠. 네, 그래서 답 그대로 7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유제 4번 볼게요. 유제 4번은 자, 유제 4번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20의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어. 준아, 그러면은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점하고 이 점이 둘 다 이 반비례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 둘 다 뭐 하란 얘기? 둘 다 대입하란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5,a를 대입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a는 마이너스 5분의 20이네. 근데 마이너스 5분의 20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란 얘기네. 그럼 이 첫 번째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인 거야? 그렇지. 자, 첫 번째 점의 좌표 완성했고 두 번째 점도 요거 b,5 이것도 역시 태건아 어떻게 한다? 대입 불러봐 그럼. b를 누구 자리에 넣고 5를 누구 자리에 넣어야 돼요? 5는 2분의 마이너스 3.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20. 그러면 b가 얼마인 거야? B가 4.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었구나? b가 4라며. 그러니까 얘가 몇 컴마 몇인 거야? 4,5인 거야. 그치? 4,5 맞죠? 자, 근데 우리 B는 점의 좌표가 3개가 다 나왔어. 요 점, 요 점 이렇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구하면 돼. 그치? 그럼 찍어봅시다. 저거를 찍어볼게요. 좌표 평면에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4,5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요렇게 가서 여기가 4,5. 그리고 세 번째 점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네요. 그러면은 여기네. 요렇게네.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5, 플러스 5. 찍어놓고 보니까 넓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때? 굉장히 좋죠. 딱 요런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요런 삼각형이네. 그지? 딱 좋지. 그지?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 은호야 가로 밑변 요거 얼마예요? 길이? 구죠. 그쵸? 가로의 길이를 구할 때는 무슨 좌표를 보라고? x좌표. 그래서 x좌표가 9만큼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얼마예요? 요거? 구죠? y좌표를 보는 거지. 그치? y좌표 5랑 마이너스 9 차이 나지.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9 곱하기 9를 어떻게 한 거다?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치? 그래서 2분의 81 요렇게가 답인 거죠. 2분의 81.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그 중단원 마무리 몇 개만 골라가지고 풀어보고 그리고 쪽지 시험을 잠깐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잠깐 테스트. 오늘의 그 잠깐 테스트는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8문제.
자, 다음 페이지에 5번 볼게요. 5번. 130쪽입니다. 130쪽에 5번. 일단 요거 먼저 진도 먼저 나오고. 자, 130쪽입니다. 130쪽에 5번 보시면 일단 그래프가 뭔 그래프야? 정비례 그래프야. 그럼 문제 풀 때 정비례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돼? y는 ax, 그치? 기계적으로 정비례 그래프가 보이면 y는 ax라고 일단 쓰는 거야. 그런데 이 정비례 그래프가 지금 태거나 몇 컴마 몇을 지나가고 있구나. 2분의 7, 4분의 7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지나가는 점을 여기다 뭐 하는 거? 불러주세요. 4분의 7은 맞아,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a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지? 여기서 a 값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네. 방정식 푸는 거잖아. 우리 1차 방정식 푸는 거 많이 했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뭘 좀 없애고 싶어? 분수. 어떻게? 얼마를? 불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나는 A를 찾고 싶으니까 다시 양변을 몇으로? 내가 누구를 찾고 싶어? A를 찾고 싶어. A를 찾고 싶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방정식 풀 때 만약에 3x는 8 이렇게 나오면 x가 어떻게 찾아? 양변을 몇으로? x를 찾고 싶은데? x 값을 찾고 싶은데 x 앞에 뭐가 붙어 있어? 3이 붙어 있는데 그걸 없애야지 x가 나오지. 양변을 몇으로? 3으로 나눠요가 정답이야.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눈다가 마지막 단계잖아. 그럼 여기서 x 값은 얼마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양변을 14로 나눠요. 그쵸? 양변을 14로 나누면 자, 그럼 이쪽이 얼마가 돼요? 2분의 1 됐죠? 이쪽은 누구만 남았고? A만 남았고.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이야. A 값이 2분의 1인 걸 찾았으면 어떻게 알았지? 은호야, A 값이 2분의 1인 걸 찾았으면 어떻게 알았지? 반비례 아니고 정비례식을 완성하라 그랬지. 어떻게 완성해? 얘가 뭐란 얘기야 결국? 그치, 이거를 써야 된다 그랬어. 그치? 태거나 A 값을 찾았으면 정비례든 반비례든 그 식을 완성하는 거야. 처음에 잡았던 거는 완성된 게 아니야. A가 얼마인지 몰랐으니까. A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A 자리에 그걸 집어넣어서 완성하는 거야. 정비례 식을. 맞죠? 자, 여기까지 했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 그래프가 또 어디를 지나간대? K, 마이너스 1을 또 지나간대. 방금 찾은 게.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2는 2분의 1 K 맞지? 자, 어떻게 할 거야 양변에? 그 말은 어떻게 하는 것과 똑같을까? 다시 2분의 1로 나눠요 라고 말했지. 그건 뭐하고 똑같을까? 나누기 2분의 1이 곱하기 뭐랑 똑같아?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래. 그럼 뭐 얼마야 이거? 2야. 그치? 그러니까 다시 여기 양변은 어떻게 할 거야? 2를 곱해요. 그럼 좌변은 얼마가 돼?
우변은 뭐가 남아? 나왔네. K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그치? 자, 이거는 우리가 정비례든 반비례든 문제 풀면서 아주 많이 마주치는 상황이야. 그치? 처음에 기본식 잡고 대입해서 A값 찾고 그 다음에 정비례식 완성한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대입하고. 그치?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요해요라고 붙어 있잖아. 우리 지금까지도 문제 풀면서 비슷한 거 많이 봤어요. 꼭 맞춰야 돼. 이따 쪽지 시험에도 있겠지.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문제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주원아,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몇이라고 말해줬어, 문제에서? 12라고 말해줬지, 그지? 근데 보니까 여기가 6이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6이라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가 12가 되려면 요 길이는 얼마였어야 될까? 4였어야 돼. 그치? 그래야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12가 될 수 있지.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주원아,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몇 컴마 몇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얼마? 맞아요. 그쵸? 이 P라는 점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잖아,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길이가 4란 얘기는 여기도 4란 얘기니까 4만큼 와서 위로 6만큼 간 건데 이게 왼쪽으로 온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래서 오늘야 P점의 좌표가 뭐라고? 마이너스 4,6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4,6을 뭐만 하면 이제 A값을 찾을 수 있어? 대입만 하면. 그치? 이 P라는 점이 요 정비례식 위에 있잖아. 정비례 관계식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6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쵸? 맞지? 유나가 해볼까? 대입하면 어떻게 돼? 6은 마이너스 4 양변을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아? 마이너스 4로 나 맞아요.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A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 맞아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3 요게 답이다. 그치?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우리 넓이 찾는 거 아니까. 자, 그 다음에 131쪽으로 가서 11번. 네, 11번. 이거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복습했던 내용이랑 관계가 있는 거야. 그치? 자, 요 11번을 잘 보면은 지금 여기 정비례 그래프가 두 개 그려져 있는데 자, 정비례 그래프가 두 개 그려져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생각해봐. A랑 B가 준아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래프를 보고. 자, A, B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둘 다 양수죠? 왜 양수야, 준아? 예? 외울 거 안 외워놓고 어렵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치?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복습했잖아. 어? 그래프의 방향이 결정된다니까? 126쪽이었나? 자, 여기서 얘기했잖아. 여기 복습했잖아. 여기서. 어? 정비례 그래프는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방향이 결정된다니까? 그죠? A가 0보다 크면 여기 X의 개수, 요거 0보다 크면 그래프 이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도 자, 지금 정비례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어느 방향으로 가니 주나? 오른쪽 위로 가지. 그러니까 A도 B도 둘 다 일단 0보단 어때? 커요. 그래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구나. 자,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Y축에 가까워? B가 Y축에 더 가깝죠. 그럼 아까 Y축에 가깝다는 건 절대값 씌웠을 때 더 어떻다? 크다. 절대값 씌워서 더 크다. 근데 A랑 B가 둘 다 양수잖아. 양수면은 절대값 씌우든 절대값 안 씌우든 대소관계 어때? 똑같아. 그치? 그럼 B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요렇게. 맞죠? 자, 이거를 우리가 요 그래프를 보고 캐치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밑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반비례 그래프를 골라보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그랬잖아. 3, 4, 5번 3. 일단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분면이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져야 돼. 그치?
두 그래프 모두.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은 볼 것도 없어. 사분면이 안 맞아. 그치? 그럼 우리는 1, 2번 중에 고르면 되죠. 1, 2번 중에. 은호야, 아까 반비례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 그랬지? 반비례 그래프는? 좌표 축에서 X축, Y축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야씨. A 값이 클수록 좌표축에서 멀어져요. 멀어진다. 뚱뚱해져, 뚱뚱해져. 은호야, 그럼 여기서 지금 A랑 B 중에 B가 더 크지? 그럼 X분의 B가 들어가 있는 그래프가 더 뚱뚱해야 돼.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그지? 2번이 맞는 거야. 그치? B가 붙어 있는 게 좀 더 축에서 멀어. 두툼해.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야. 그치? 이런 문제를 풀으라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복습을 쭉 한 거예요. 그지? 그 내용을 외우고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5번. 15번. 다음 주면 이제 책 끝날 거예요. 자, 15번. 자, 15번 볼게요. 15번은 지금 정비례 그래프랑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 요점부터 좀 볼까요? 요점. 자, 요게 지금 몇 컴마 몇이라고 표시돼 있어?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3 컴마 B라고 표시돼 있는데 잘 봐야 될 게 이 점은 정비례 그래프 위에도 있고 반비례 그래프 위에도 있죠. 그럼 얘는 정비례식에다 대입해도 되고 반비례식에다 대입해도 되지. 그치? 근데 지금 반비례식은 요렇게 생겼고 반비례식은 요렇게 생겼고 정비례식은 요렇게 생겼거든요. 둘 중에 누구한테 먼저 요 놈을 대입해야 되겠니? 반비례에 먼저 대입해야 돼. 왜냐면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완벽하게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 B 값을 모르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반비례식에 넣는 거야. 그지? 얘를 먼저 반비례식에 넣으면 그러면 태거나 식이 어떻게 돼? B는 그럼 얼마지 이게? 그치. 자,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어디다가? 정비례식에다가. 맞죠? 이 점의 좌표를 완전히 알았으니까 이거를 정비례식에 넣는 거야. 그러면 누구 값을 찾을 수 있을까? A 값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쵸? 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조건에 따라서 여기다 먼저 넣고 이걸 찾은 다음에 저기다 넣고, 그지? 이렇게 순서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지, 그치? 이럴 때 양변 어떻게 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요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눠요. 그럼 A가 몇이 될까? A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죠? A는 3분의 4. 자, 이거 찾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정비례 식을 완성해라 그랬죠? 완성. 은호야, 이 정비례 식이 어떤 식이었다는 거야? 그렇지. y는 3분의 4x라는 정비례 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정비례 식이 정비례 그래프가 쭉 가다가 어느 점도 지나가요? 여기 끝에 B도 지나가네. 그치? 그러면 이 B라는 점의 좌표도 역시 정비례식에 뭐 해도 돼? 대입해도 돼. 대입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이 B라는 점의 좌표가 주은아 몇 컴마 몇이에요? 요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이거죠?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어느 식에 넣으라고? 갔다 오세요. 이 점이 무슨 그래프 위에 있어 지금?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 이 직선 위에 찍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정비례식에다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정비례식을 완성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잖아, 그지? y는 3분의 4x예요. y는 3분의 4x. 거기다가 마이너스 6,c를 어떻게 할까? 대입. 그럼 어떻게 되겠어? c는 3분의 4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야 계산하면 c가?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A 값은 3분의 4고요. B 값은 마이너스 4고요. C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빼기 C 이걸 물어봤으니까 자, 3분의 4에서 B 값을 더해라. 그럼 마이너스 4고 C 값을 빼라. 그럼 부호가 이렇게 바뀌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결국은 3분의 4에다가 4 더하라는 얘기죠? 둘이 합치면 4니까. 그럼 3분의 4 더하기 4가 얼마야? 3분의 16, 그치? 3분의 16, 3번이에요, 3번. 15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어려운 거 한번 가보자, 이제. 133쪽에 이거 어렵다. 20번. 20번 어떻게 해야 될까? 20번.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들한테 물어봐도 못 푼 친구들 많을 거야. 그걸 진리 문제는 어떻게 근데 그 못 푸는 애들은 중1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지. 어? 뭐라고? 공부 제대로 안 했어요. 좀 그러면 안 되지. 나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나중에 중2 때 되면 이런 거 딱 만나면 척 풀어야지.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시작. 빙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처음에 점의 좌표를 알려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뭐 x좌표, y좌표 중에 한 가지라도 뭐 알려주면 몇 컴마로 시작을 할 텐데 점의 좌표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점들 중에서 제일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점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 점의 좌표를 잡고 시작을 할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A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A를 잡고 푸는 것을 추천해요. 자, 근데 이 A라는 점은 지금 X좌표도 모르고 Y좌표도 몰라. 근데 이 A라는 점이 어떤 그래프 위의 점이야? 정비례 그래프 중에서도 Y는 X라는 이 그래프 위의 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잡을 때 내가 이 A라는 점의 X좌표를 소문자 A라고 잡잖아요? 그러면 Y좌표는 자동이야. Y좌표도 뭐가 될까?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Y는 X라는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점의 X좌표가 만약에 5면 Y좌표도 뭐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고, 그치? X좌표가 만약에 뭐 7이면 Y좌표도 7이 되고 이런 점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므로 내가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잡았으면 Y도 당연히 A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처음 출발은 이제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A, A로 잡는 게 시작이야. 근데 이 사각형이 여기 보이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몇이래요? 3이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C라는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A라는 점에서 C라는 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 Y좌표 3 줄어들고 A좌표 3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3칸을 간 다음에 은호야 듣고 있니?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지금 손톱하고 있어. 은호야 A에서 C로 갈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오른쪽으로 얼만큼 간 다음에 그죠? 여기 그 길이가 3이잖아. 오른쪽으로 3칸을 간 다음에 어디로?
밑으로 몇 칸을? 3칸을 내려오면 그게 C지. 네. 그러면 C라는 점의 좌표는 A라는 점의 좌표에 비해서 태거나 X좌표는 3만큼 어떨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칸을 갔잖아. 그럼 X좌표는 어떻게 됐을까? 3만큼 커졌을 거야. 그 다음에 아래로 3칸을 왔으니까 Y좌표는 어떻게 됐을까? 3만큼 작아졌을 거야. 그치? 그 몇 컴마 몇이라고 쓸 수 있어, C를? 자, 채원이 C를 몇 컴마 몇이라고 쓸 수 있어? 자, 주원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그렇지. 기준이 여기였잖아. 여기서 출발했잖아. 그치? 이거보다 X좌표는 3 커졌고 이거보다 Y좌표는 3 작아졌으니까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를 쓰면 이제 끝났어. 왜냐면 C라는 점은 어떤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뭐였어요? C는 요거 Y는 3분의 1X라는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요 식에다 뭐 하면 돼? 대입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요즘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y 자리에 a 빼기 3 들어가고 a 빼기 3은 3분의 1 한 다음에 x 자리에 a 플러스 3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우리 이런 거 풀 때 뭐부터 하지, 태거나? 양변에 그러면 3a 마이너스 9는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3 그지? 이항시키면 (12죠) 그러면 계산하면 그럼 양변 어떻게? a는 몇이다? 6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6이야. 근데 답이 6은 아니에요. 왜? A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는 지금 6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6,6이었던 거야. 얘가 6,6이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D라는 점이야. D라는 점. D는 여기잖아, 여기. 3이 너였네요. 얘는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칸 온 거잖아. 그러므로 D의 좌표는 9,6이었겠네. 9,6. 그러면 D라는 점의 X좌표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뭐가 돼? 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 저 시험에 나오나요? 다음 주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주세요. 필러 문제로 딱 맞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어려운 척 하고 있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 하나 풀고 마치겠습니다. 진도를. 24번. 그쵸, 24번. 24번은 언뜻 보면 방금 푼 거 20번처럼 막 사각형 들어가 있고 해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반비례잖아. 그치? 반비례는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 물어보면 뻔해요. 그쵸? 자,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부터 말해볼게. 이 큰 건 잘 모르겠지만 작은 건 이거 이거의 넓이가 무조건 뭐랬지? A 무조건 A랬지. 4A 여기 A야. 여기 A야. 근데 이거랑 이 옆에 붙어있는 것들 다 어떨까요? 다 똑같아요. 그럼 A가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4개 4개 있는 거야. 근데 전체 넓이가 24래. A가 몇이야? 6이야 6. 끝.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여기가 3이라는 거를 말해주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냥 A는 6 해버리면 끝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냈어요. 자, 일단 숙제는 이걸로만 30문제 시험 아니에요? 본교재 130부터 133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에 그 한 장인가 남았을걸요? 86, 87?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86, 87?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중간에 뭐 시험도 보고 할 거지만 이 교재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